지금 당장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과일에 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병원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4가지 종류의 과일 때문에 신부전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짠 음식 때문도 아니고 붉은 고기 때문도 아니며 술이나 튀긴 음식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그 과일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려 시청자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 어쩌면 시청자 본인 또는 시청자의 소중한 가족이 작지만 위험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누구도 원치 않는 합병증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문이나 떠도는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의사로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수많은 신장 환자들을 직접 치료한 결과이며 그들은 무해해 보이는 과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소화에 좋다며 과일을 조금 드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몸이 피곤하고 얼굴이 붓고 눈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있거나 이유 없이 혈압이 상승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지 나이 탓이나 너무 짜게 먹어서 또는 잠을 잘 못 자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으며 바로 시청자께서 좋다고 여겼던 그 과일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걱정스러운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여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신장은 젊었을 때보다 20% 이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신장은 과일에 있는 당분, 칼륨 및 천연 물질을 이전처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무해했던 물질들이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단지 잘못된 종류를 잘못된 시간에, 특히 저녁에 먹기만 해도 신장은 밤새도록 일해야 하며 이는 부종, 피로, 거품력,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응급 상황으로 입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과일만 먹었는데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후회 가득한 질문들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매일 먹고 있지만 전혀 경계하지 않는 노인의 신장에 가장 나쁜 4가지 과일의 실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체질에 적합하여 지쳐가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5가지도 공개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부종을 줄이고 거품료를 줄이고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일을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양, 올바른 종류로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신부전의 가장 빠른 징후, 집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매일 더 건강하고 가벼워지도록 돕는 황금 원칙들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과일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시청자와 가족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뜻밖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비결들을 공유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장소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개선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신장에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되는 4가지 과일과 시청자께서 알아야 할 신장의 구원투수라고 여겨지는 5가지 과일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 중 시청자 댁 냉장고에 매일 있는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과일 중 최소 2가지는 시청자 댁 냉장고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시청자께서는 건강을 챙긴다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건강한 간식으로 여기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 한 개에는 약해진 신장이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칼륨 필요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분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바나나의 칼륨 함량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일부는 단지 저녁에 바나나 2개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6세의 한 어르신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양손이 저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 소화를 돕기 위해 바나나 2개를 먹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의사는 그분이 복용 중인 일부 약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륨 수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그분은 한숨을 쉬며 저는 바나나가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간단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50세 이상이고 신장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면 하루에 작은 바나나 반 개에서 1개만 먹어야 하며 저녁에는 절대 먹지 않아야 합니다. 신장이 제때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번째 과일은 많은 분들을 더욱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을수록 더 젊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보카도가 과일 중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바나나의 2배, 심지어 3배에 달하는 칼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신장이 그 미네랄을 처리하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 사는 61세의 한 여성 환자는 TV에서 본 광고에 따라 기운을 차리기 위해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었다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녀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칼륨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원인이 그녀가 몸에 매우 좋다고 믿었던 샐러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한 후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시청자께서 아보카도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시라면
한 번에 4분의 1개에서 반 개 정도만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아보카도를 먹지 마십시오. 또한 아보카도를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당분뿐만 아니라 지방도 증가시켜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멜론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콤해지기 때문에 멜론은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신장의 모세혈관이 몸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확장되어 이 기관에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저녁에 멜론을 자주 드신다면 다음날 아침 다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고 때로는 소변에 거품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멜론을 매우 좋아했던 대구의 70세 노인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열을 식히기 위해 3조각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발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며 허리 아래쪽에 무거운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저는 물이 많은 과일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물이 많은 과일이라고 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먹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멜론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한두 조각만 드십시오. 더 드시고 싶다면 귀리나 치아씨드 같은 가벼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여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추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과일은 석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액에 좋고 회춘의 신약이라고 믿는 붉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석류는 칼륨과 천연 당분을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해진 신장에게 석류는 몸이 수분을 보유하게 하고 신장 모세혈관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장기간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98세의 한 여성 환자는 더 오래 젊어지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저녁 석류 주스 한 잔을 마셨다고 저에게 상담하며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녀는 허리 아래쪽 통증, 과도한 졸음, 거품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는 그녀가 석류 주스를 마신 후 신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해야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저녁에 석류 주스를 마시는 것은 신장에게 쉬지 않고 야간 근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석류를 드시고 싶다면 아침에 몇 알만 드시고 주스로 짜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과일은 시청자의 신장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시청자께서 잘못된 종류를 잘못된 시간에 드실 때만 위험해집니다. 둘째, 가장 건강해 보이는 과일조차도 너무 많이 먹거나 저녁에 먹으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5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청자께서 건강하게 살고 불필요한 합병증을 피하는 열쇠입니다. 시청자께서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석류가 잘못 섭취되었을 때 왜 해로울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50세 이상 한국인의 신장이 그렇게 취약해지는 걸까요? 신장의 자연적인 기능 저하 메커니즘과 한국인이 직면하는 위험 요인들을 이해해야만 시청자께서는 자신의 신장을 보다 능동적이고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 우리의 신장은 자연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매년 여과 기능이 약 1%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60세가 되면 신장은 젊었을 때에 비해 20% 이상의 작업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신체의 가장 중요한 필터가 느려지면 노폐물이 더 오래 축적되고 물과 미네랄도 완전하게 처리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때 시청자께서 가볍게 여겼던 작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인들은 특별한 위험 요소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치, 국물 요리부터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늦게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면서 과일을 입에 넣는 것을 휴식 습관으로 삼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거의 마시지 않지만 혈압약과 당뇨약을 수년 동안 복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 신장에 매일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작동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본래 건강의 상징이었던 과일이 신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은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신장이 칼륨을 느리게 여과하면 이 미네랄이 축적되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과일에는 천연 당분 함량이 높아 신장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일부 과일에 포함된 유기산과 옥살산염 또한 전해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몸이 매우 빠르게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진정한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께서 언제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위험한 합병증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장의 많은 경고 신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하여 무시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았을 때 평소보다 얼굴이 부어 있다면,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 가벼운 쥐가 난다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수면 장애나 불면증도 신장의 여과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벼운 증상들 외에도 시청자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징후들이 있습니다. 과일, 특히 단 종류를 먹은 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조심하십시오. 소변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몸이 며칠 연속 부어 있다면 그것은 의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의 많은 환자들이 이유 없이 이른 아침에 혈압이 상승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리는 그들의 신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들은 가장 큰 실수는 저는 물을 많이 마시면 충분해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신장이 약할 때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만 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는 과일만 먹고 짠 음식은 안 먹는데 괜찮겠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혈당과 칼륨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리고 시청자께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과일이 신선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신장이 그것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0세 이상의 분들이 피하거나 제한해야 할 과일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린 후
많은 환자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저희는 결국 무엇을 먹을 수 있나요? 저희는 과일을 전부 포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말로 그들에게 답합니다. 모든 과일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과일은 신장을 매일 더 가볍고 안정되게 돕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제가 30년간의 임상 실습에서 명확하게 입증한 진정으로 안전한 선택지들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께서 과일에 대한 신뢰를 되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가 곧 말씀드릴 과일들은 한국의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몸에 적합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각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 올바른 종류,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일을 재앙을 일으키는 적이 아닌 동맹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과일인 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배는 오랫동안 시원하고 수분이 많으며 소화가 잘 되는 특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과일이 특히 안전한 이유는 바나나, 포도 또는 아보카도에 비해 칼륨 함량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로 여과 속도가 느려진 시청자의 신장은 배를 처리할 때 압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포함된 높은 천연 수분 함량은 몸이 노폐물을 더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고 가벼운 부종 상태를 줄이며 저녁 식사 후 몸이 무거운 느낌을 감소시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환자들이 저녁에 과일을 먹던 습관을 아침에 배 반 개를 먹는 것으로 바꾸기만 해도 아침 거품료와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는 마치 몸의 압력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작은 붉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의 특별함은 적당한 당분 함량뿐만 아니라 천연 펙틴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장 내부에서 부드러운 방패처럼 작용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변에 나타나는 거품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세 이후의 한국인들은 종종 소화 및 음식 흡수와 관련된 문제를 겪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작은 사과 한 개는 장 활동에 매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과는 신장이 갑작스러운 압력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포도에서 사과로 바꿨더니 이전처럼 식사 후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허리 아래쪽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신장에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딸기가 적절한 양으로 섭취된다면 노인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딸기는 천연 당분 함량이 낮고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지원하며 세포 회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딸기를 특히 높이 평가하는 점은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일이 신장이 너무 단 과일을 처리할 때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기는 한 번에 한 상자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즐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하루에 온잼 6개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제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블루베리는 맛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신장 혈관에 좋은 과일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은 신장의 작은 모세혈관에 손상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노인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 시스템이 민감하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블루베리 10개에서 16개만 드셔도 혈관 건강을 크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피로 증세를 겪던 대구의 한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후 단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더 가벼워지고 소변에 거품이 줄었으며 허리 부분의 압박감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모두가 아는 과일이지만 다른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렌지는 적당량의 천연 비타민 C와 약한 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바나나나 아보카도보다 칼륨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아침에 피곤하거나 입이 쓰다면 작은 오렌지 한 개가 몸을 깨우고 기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렌지를 즙으로 짜지 않고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스로 짜면 당분 함량이 2~3배 증가하여 신장에 또 다른 무거운 임무를 지우게 됩니다. 안전한 과일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분이 적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배의 경우 반 개에서 작은 것 한 개만 드시면 됩니다. 붉은 사과는 작은 것 한 개로도 몸이 필요한 펙틴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딸기는 5에 7개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는 약 400여 개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안전한 평균 수준입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일을 즙으로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편리하고 빠르며 마시기 쉽지만 이는 신장에 더 큰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즙을 낼 때 과일의 모든 천연 당분은 더 빠르게 방출되어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신장에 좋지 않고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즙을 낸다는 것은 당분 흡수를 늦추고 소화를 돕는 섬유질 부분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2~3가지 종류의 과일을 한 번에 먹는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전체 당분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게 만듭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저는 각 종류별로 조금씩만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산하면 그 당분량은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께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일은 한 번에 한 가지 종류의 과일만 선택하고 이것저것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만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신장의 여가 능력에 적합한 순하고 당분이 적고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고 소량씩 천천히 몸이 흡수하도록 드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습관만 바꾸셔도 신장이 더 건강해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며 매일의 삶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이해하신 후에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결국 저희는 건강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몇 가지 황금 원칙을 숙지하기만 하면 시청자께서는 과일을 포기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저의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건강을 되찾고 부종이 줄고 거품료가 줄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12세의 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꾸준히 과일을 먹는데도 피곤하고 심지어 허리 부분에 통증까지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선생님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직후인 밤 9시나 10시에 과일을 자주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조언해 드렸습니다. 과일 먹는 시간을 아침이나 이른 오후로 바꾸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2주 후 선생님은 다시 찾아와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50세 이상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20대나 30대 때와 같지 않습니다. 50세가 되면 생체 시계가 바뀌고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며 신장도 밤새도록 일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저녁에 과일을 드신다면 과일 속의 당분과 미네랄, 신장이 쉬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더 많이 활동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는 다음날 아침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마샘는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겪었던 징후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섭취하면 몸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고 당분이 더 느리게 처리되며 신장이 급하게 여과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분이 적고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50세 이후에는 신장이 너무 달거나 미네랄이 너무 풍부한 과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배, 작은 사과, 딸기 또는 블루베리와 같은 종류를 선택하신다면 신장은 그 가벼운 선택에 대해 시청자에게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고플 때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이 급격히 증가하고 신장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잠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과일을 먹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혈당이 가장 심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를 절대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짜서 매일 작은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그 어떤 방식보다도 당분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과일을 짤 때 모든 섬유질은 제거되고 남는 것은 주로 당분입니다. 이는 신장에 좋지 않고 심혈관에도 좋지 않으며 50세 이후의 체질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고 천천히 씹어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원칙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은 후 30분에서 2시간 동안 몸을 관찰하십시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시청자께서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자께서 집에서 신장 건강을 자가 점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고 매일 병원에 갈 필요도 없지만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청자께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소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색깔, 거품의 양, 그리고 배뇨 횟수 모두 귀중한 신호입니다. 만약 소변에 거품이 오랫동안 많거나 탈수 때문이 아닌데도 평소보다 색이 더 짙다면 그것은 신장이 단백질을 여과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많은 환자들이 저녁 혈압은 완전히 정상이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신장이 밤새도록 과부하 상태로 일했다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른 아침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청자께서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리와 눈을 확인하십시오. 아침에 눈이 붓거나 다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다면 그것은 수분 정체의 신호입니다. 신장이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할 때 부종은 이 부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피로도를 관찰하십시오. 건강한 몸은 보통 잠에서 회복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집중하기 어렵거나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할 시간입니다. 다음 세 가지 교훈은 오늘 내용 전체의 핵심이며 이것을 기억하시면 노인들이 과일 섭취 시 흔히 겪는 위험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과일이 항상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몸이 그것을 처리할 만큼 충분히 건강할 때만 그렇습니다. 약한 신장과 너무 단 과일은 위험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교훈, 약한 신장과 잘못된 시간에 먹는 과일은 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공식입니다. 시청자께서는 저녁에 귤 몇 조각이나 포도 몇 알을 먹는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다음날 아침 몸을 피곤하고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 작은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과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간, 올바른 종류, 올바른 양을 섭취하기만 한다면 시청자의 신장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작동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시청자께서 명확히 기억하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상의 분들이 조심해야 할 4가지 과일은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그리고 석류입니다. 그것들이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한 신장이 그 속에 있는 당분과 미네랄을 처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 작은 붉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와 같은 더 안전한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며 항상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시청자께서 신장을 더 잘 이해할수록 시청자의 삶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이 건강관리 여정의 끝까지 시청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시청자께서 신장, 과일, 그리고 50세 이후에 건강보호 방법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시청자께서 매일 아침 만나는 배우자, 나이든 친척 또는 이웃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증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이 영상을 단 한 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시청자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창에 약속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아침에 과일을 먹겠습니다. 또는 저녁 과일 섭취를 제한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을 적는 것은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제 신장과 건강 관리를 더 진지하게 시작하고 있다. 만약 시청자께서 쉽고 친근하며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저에 대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매일 더 능동적이고, 더 깨어있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우리는 남은 세월을 더 가볍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에서 작지만 올바른 변화만으로도 걱정이 적고 피로가 적으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보호와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든 정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